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건 너무도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신 분은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늘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 같았어요. 그 덕분에 세상이 그나마 덜 낯설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엄마라는 존재는 어딘가 가까우면서도 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도 생일이라며 불쑥 전화를 걸어오곤 했거든요. 어느 날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 밥을 사주고는 다음날 새벽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를 만난다고 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데요. 엄마가 다시 사라질까봐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따뜻해야 할 엄마와의 시간이 제게는 늘 불안과 경계의 그림자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가끔 엄마를 만나게 되더라도 반가움보다는 어딘지 모를 낯섦과 조심스러움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그러는 사이 저는 할머니 밑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많았지만 할머니는 제게 항상 최선을 다하셨기에 아무런 불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가 다녀가면 저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혹시 말이다. 할미가 세상 떠나면 말이지. 할머니는 왜 그런 말을 해? 무서우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울컥하며 품에 안기자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사람 병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잘 들어야 해. 싫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혹시라도 그날이 오면 넌 네 엄마한테 가야 해. 가끔 한번 얼굴 들이미는 사람이 나를 잘도 데려가겠네. 입을 삐죽이며 말하자 할머니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생판 모르는 남보다 낫잖아. 널 낳아준 사람이니 무조건 따라가. 알겠지? 저기 서랍장 안에 네 엄마 전화번호 적어뒀으니까 혼자 되면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해. 할머니, 엄마 전화번호 알고 있었어? 조심스레 묻자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말이다. 엄마라고 너무 믿지는 마라. 할미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꼭 기억해둬야 해. 당장은 엄마랑 살아야겠지만 되도록 빨리 독립할 생각을 해야 해. 작은 방 창판 밑에 할미가 돈 숨겨놓은 거 알고 있지? 그거 잘 간직해서 나중에 쓰도록 해. 절대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널 낳긴 했지만 너무 믿지는 말라 그 말이야. 너 스스로 살아갈 궁리를 해야 해. 그날 밤 할머니는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말끝마다 담긴 간절함이 숨결처럼 방안을 맴돌았고 그 온기가 한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그토록 무서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로 제 곁을 떠나셨거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맞겠네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검은 옷을 입고 슬픈 얼굴로 저를 바라볼 때조차 제 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다음 날이면 다시 주방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소리에 맞춰 할머니가 드라마 이야기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집안 구석구석을 괜히 서성였는데요. 혹시 할머니가 숨어 있다가 놀랐지 하고
나오실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익숙하던 집은 어느새 낯설어졌고 그 낯선 공간 속에서 시간은 잔인하리만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엄마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짐 몇 개를 들고 처음 보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기만 했어요. 그곳은 따뜻하지도 익숙하지도 않은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엄마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되도록 빨리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라는 할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대학에 최종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집안 형편도 이런데 꼭 대학을 가야겠니? 엄마가 괜찮은 일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일하는 건 어때? 순간 숨이 턱 막혀왔는데요. 엄마에게는 모성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결국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랑 약속한 거야. 난 꼭 대학 갈 거야.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 다음 쏟아진 건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네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할머니 타령을 하고 있어. 그 말에 눈물이 차오르려는 걸 꾹 참은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난 무조건 대학 갈 거니까 그게 싫으면 혼자 나가서 살게. 그 순간 마치 스위치를 누른 듯 엄마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냥 해본 말인데 뭘 발끈하고 그래. 그럼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그런 건 할 거지? 집안 형편도 이런데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지?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학비 마련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때까지도 엄마가 학비를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엄마의 속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비로 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험일을 오래 했다고 말은 했지만 엄마는 늘 돈이 없었고 무언가에 쫓기듯 초조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찾아온 엄마가 가장 먼저 꺼낸 말도 돈 이야기였어요. 유나야, 할머니가 뭐 남긴 거 없니? 그러니까 돈 같은 거 남긴 거 없냐 그 말이야. 전혀 없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는데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하긴 노인네가 돈이 있을 리가 없겠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를 데려가긴 하겠지만 공부 가르쳐주고 그러진 못하니까 네 앞가림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 해.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내고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자식이라기보다는 갑자기 떠안게 된 짐처럼 대했고 저 역시 엄마 곁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집으로 낯선이가 찾아왔고 거실 한가운데서 거칠고 무거운 말다툼이 오갔는데요. 그런 일이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엄마는 점점 보험 영업에 집착하듯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만 숨쉬며 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손에서 놓지 않던 전화기, 낡은 서류 가방, 그리고 손님 응대뒤의 헛헛한 눈빛까지 엄마의 일상은 온통 보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늘 없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보험일을 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게 보험을 권유하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엄마 얼굴을 바라봤는데요. 저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본인을 위한 말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거든요. 엄마, 나 지금 학자금 대출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 보험을 들 여력이 어딨어. 진심 섞인 반항이었지만 엄마는 단번에 말을 끊고는 익숙한 말투로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몇 달 동안은 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기막힌 기회가 어디 있는 줄 알아?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정해둔 눈빛이었고
그 안에 제가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다음날 엄마가 서류를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생소한 단어들이 가득 적혀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서명란에 이름만 꾹 눌렀었습니다. 그게 어떤 보험인지 무엇을 보장하는지 언제부터 돈이 빠져나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엄마가 원하니까 들었던 보험일 뿐이었어요. 그래야만 한동안 평화가 찾아왔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고부터는 더욱 자주 보험을 들어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딸, 이번 달 실적이 없어서 엄마가 아주 난감하거든?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보험 하나만 가입하자.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엄마 때문에 쓸모도 없는 보험을 몇 개나 들었는데 또 보험을 들라니. 전에 내가 손해보면서 보험 전부 해약한 거 벌써 잊은 거야? 넌 딸이 돼서 이런 것도 못 해주니?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먹고 살 능력이 돼야 너한테 손 안 벌리고 살 거 아니야. 나한테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줄 수가 있어. 엄마, 내가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보험일 그만두고 어디 식당이라도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해. 이 보험에서 얼마나 번다고 이러고 있어? 거기다 매달 엄마한테 돈 보내는 것도 이제는 버거워.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이게 대학물 먹었다고 어디서 엄마를 무시하고 있어? 조금만 하면 대박 칠 것 같은데 그때 넌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우리 각자 인생 살자. 뭐? 네가 지금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순간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말다툼이 오갔고 그날의 말은 유난히 더 깊게 박혔어요.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할머니한테 나 그렇게 두고 가버렸잖아. 피장파장 아니겠어? 그 말에 엄마가 눈을 부릅뜨고 대받아쳤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서 내가 늦게나마 너를 거뒀잖아.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그게 거둔 거야? 내가 다 컸으니까 이제 삥 뜯으려고 했던 거잖아. 보험이니 대출이니 내 명의로 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 먹어야 했으니까 내가 필요했던 거겠지. 엄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가 남도 아니고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모성에 그런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순간 엄마의 얼굴빛이 확 바뀌더니 그대로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근데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서 싸가지 없이. 싸늘한 소리와 함께 눈앞이 아찔해질 정도로 정신이 멍해졌는데요. 그러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고 해야 할까요? 유나야, 빨리 독립해야지. 그게 환청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 저는 분명히 할머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곁에 계신 듯 제 어깨를 툭 치는 느낌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날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고 곧장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던 이별처럼 엄마에게서 독립했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속 같이 살다가는 제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엄마와 연락을 끊고 나서도 처음에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빈도도 점차 줄어들더니 결국 남남처럼 우리는 서로의 기억을 지운 채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는 외롭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고 가장 먼저 떠오른 분들은 엄마가 아닌 작은엄마, 작은아빠였습니다. 엄마와 살긴 했지만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셨던 건 작은엄마와 작은아빠였거든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등록금을 도와주셨고 생일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면 꼭 연락을 주셨던 분들이었으니까요. 할머니와 아빠 제사 때도 집까지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실 정도였어요. 집에 돌아갈 때면
두 분 다 아무 소리 하지 말라며 각자 용돈도 챙겨주셨는데 늘 외롭던 제게 가족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느끼게 해준 분들이었어요. 엄마는 언제나 돈 이야기뿐이었지만 두 분은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스레 말을 건네며 조언도 아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소식도 엄마가 아닌 두 분께 먼저 전하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레 연락을 드렸고 얼마 후 두 분을 찾아뵀더니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양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작은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럼 상견례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렇잖아도 그 말씀 드리러 온 거예요. 두 분이 상견례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작은엄마와 작은아빠의 시선이 서로에게 향했는데요. 우리가 참석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형님이 알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엄마랑은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연락을 해도 늘 돈 얘기뿐인데 결혼한다고 하면 오히려 큰 돈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제 말에 두 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와주셔야 해요. 할머니께서 생전에 결혼하게 되면 작은엄마, 작은아빠 모시고 하라고 당부하셨거든요.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이제는 할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작은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구나. 네, 엄마가 아닌 두 분을 모시고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말에 작은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렇잖아도 며칠 전부터 어머님이 계속 꿈에 보여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유나 결혼식 챙겨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러셨나 보네. 그 말에 우리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는데요. 그 순간에도 마치 할머니가 곁에 계신 듯한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 두 분이 엄마 대신 상견례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작은엄마가 조심스레 꽃무늬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시어머님께 건네셨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부인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예? 편지요? 시어머님이 놀라묻자 작은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걸 아셨던 건지 몇 달 전부터 주변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우리 부부를 불러 앉히시더니 유나가 결혼하게 되면 이 편지를 꼭 사부인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붙여놓으셔서 저도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 유나가 걱정돼서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나 잘 부탁드린다 그런 내용일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어머님이 말없이 봉투를 받아 소중히 가방 속에 넣으셨는데요. 순간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편지를 쓰던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 가슴이 아려왔으니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어머님이 제게 할머니 편지를 보여주셨는데요. 편지를 읽는 내내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 편지가 사부인께 전해졌다는 건 우리 유나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할머니인 저는 그 소식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유나는 참 따뜻하고 속이 깊은 아이입니다. 늘 미안할 만큼 착한 손녀였지요. 제가 해주지 못한 것들이 많아 유나의 결혼식만큼은 꼭 곁에서 지켜보고 싶었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네요. 유나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갑작스레 이리 편지를 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나는 마음이 참 따뜻한 아이입니다. 부디 우리 유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사돈께 조금은 어설픈 글을 써내려가는 간절한 할머니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도 한동안 손에서 놓지 못했는데요. 그 순간 사연 많은 할머니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일들, 힘들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고 참고 또 참으며 저를 키워오셨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와서야 알게 된 그 마음의 무게,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당신보다 제 걱정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프고 또 슬프기만 했습니다. 숨을 참듯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자 시어머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할머니께 이토록 사랑받고 자랐으니 넌 뭐든지 잘해낼 거야. 우리 언제 한번 할머니 계신 낙골 땅에 다녀오자꾸나. 며칠 뒤 우리는 모두 함께 할머니 낙골 땅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결혼식 사진이 들려 있었는데요. 그 사진을 조심스레 올려두며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때 시어머님이 할머니를 향해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사돈 어르신, 다음 생에 꼭 은혜 갚겠다고 하셨는데 며느리가 잘 들어온 덕분에 요즘 저희 집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답니다.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보내주셔서 다음 생의 은혜는 저희가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담히 말씀하시던 시어머님이 살며시 제 손을 잡고 웃으며 할머니 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들 하지만 저는 우리 유나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돈 어르신,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이 허리를 깊이 숙여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님은 정말로 저를 딸이라 생각하며 많이 아껴주신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의 아픈 기억들은 전부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연락을 끊고 살던 엄마가 찾아와서 연락도 없이 결혼했다고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엄마에게 모성애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엄마를 매몰차게 모른 척했고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엄마와는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모성애가 없는 엄마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아픔보다는 따뜻함을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건 제 곁을 지켜주는 시부모님과 남편 덕분이랍니다. 과거의 아픔이 아무리 깊어도 그 모든 아픔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진심으로 아껴주고 다정하게 안아주는 가족이 곁에 있기에 행복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기 전 시어머님이 사연을 부탁해를 자주 듣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